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이렇게 하면 반드시 버틸 수 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현실은 늘 내 마음 같지 않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날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다 지나가니까 힘내. 하지만 그런 말들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삶이 버겁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괜찮아야 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하지만 그렇게 감정을 외면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마치 방 안에 먼지를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쌓인 먼지가 가득 차 결국 숨쉬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힘들 때조차 나는 강해야 해. 이 정도는 참아야 해라고 다짐하면서 감정을 꾹 눌러 담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는 더 커지고 마음의 상처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솔직해지는 것이야말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감정을 털어놓기 위해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합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너무 힘들었다 라고 적는 것만으로도 내 감정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감정을 숨기고 혼자 견뎌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꼭 깊은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나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억누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무거워질 뿐입니다. 때로는 울고 싶을 때 울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스스로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감정을 부정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력할 때는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기. 삶이 힘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입니다. 몸이 지쳐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청소를 다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낀다면 단순히 이불만 개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면 처음부터 1시간씩 하는 것이 아니라 5분만 가볍게 산책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변화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점점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기력할 때는 무엇이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때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루 종일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세수라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간단하게라도 밥을 챙겨 먹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다음 행동을 끌어내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기력한 기분에서 벗어나려면 행동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분이 좋아져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움직여야 기분이 나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야 공부가 시작되고 운동화를 신어야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단 행동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다든가 하루 한 잔의 차를 마시는 시간을 정해 놓는 식으로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무기력함은 우리의 일상을 점점 무너뜨리지만 반대로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 계속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불을 개는 것, 양치를 하는 것, 짧은 산책을 하는 것처럼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작은 행동 하나가 쌓이면 어느새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완벽하려는 생각을 버리기.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삶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 하며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집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 누구나 나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서 그로 인해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면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해진 기준도 없고 모두가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그 속에서 각자가 느끼는 행복도 다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삶의 여유가 사라지고 자꾸만 작은 실패와 부족함에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만남이나 중요한 업무를 맡았을 때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오히려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충 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르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자는 뜻입니다. 실수와 부족함을 겪으면서 배우는 과정이 훨씬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로 인해 성장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질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대와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스스로의 속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적당히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여유를 주고 그 여유 속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만의 회복 습관 만들기.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버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만의 회복 습관입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취미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으며 명상이나 휴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나만의 회복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음악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며 책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들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힐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회복 습관은 삶에서 힘든 순간마다 그것을 하나의 도구처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이 될 때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나만의 방법으로 기분을 전환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을 돌보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자신을 챙기는 것을 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힘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힘들 때일수록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또는 매주 한 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회복 습관을 만들고 이를 생활화하면 힘든 순간이 왔을 때에도 더 이상 절망하거나 무기력하지 않게 됩니다. 내 감정과 몸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통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결론.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며 완벽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만의 회복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조금씩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이 버거울 때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